자, 오늘 장 마감 토대로 해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MTS 상상클럽 김규수 대표,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욱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큰 하루였습니다. 어떤 이슈 잡혔는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장 마감 1시간 전쯤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그렇게나 많이 밀려나더니 상승 반전합니다. 마감 때까지 양시장 모두가 지켜내진 못했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강보합선에서, 코스닥도 약보합선에서 오늘 장을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한숨 돌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러한 하루 변동폭, 큰 이런 장세를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규수 대표님의 생각 먼저 들어볼게요. 장 마감 한 10분 전쯤에 또 북한에서 이런 얘기들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남한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대피 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북한 측의 입장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또 한 번 이거 내일 시장에서 또 출렁임을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내려주세요, 대표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제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제 재밌게 이야기할 때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별들에게 물어보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대들의 엄포가 나왔을 때, 그때만 사실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사실은 연평도 표격이나 천안함 사건 이런 거 사실 보시면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었을 때, 그때 사실은 공격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앞에 박소연 앵커하고 나 싸울래 암만 이야기하고 큰 소리 쳐도 잘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나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자극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갖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틀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비이성적인 집단에 대응해서 주식을 한다면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주식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최적의 확률을 구가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대내적, 특히 우리나라 쪽에는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도 중국의 관광 노선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또 제외 동포가 평양에 갔다 온 기사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평양도 우리 일반 흐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지금은 북한의 변수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게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 심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었을 때 이제 전쟁이라는 거와 국지전 도발이잖아요. 이제 그런 변수들이 펀더멘털을 훼손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가 그러한 변동에 의해서 조금 더 하락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이 부분이 그런 훼손을 이겨낼 수 있는 주식이냐. 전쟁이 나면 사실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있으나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그런 상황의 그 변동 흐름이 지금 갑자기 오늘 불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지속되어 오는 상태고, 그리고 4월 15일 김정일 생신인가요? 이런 부분들까지 감하고 거기에 12일부터 14일까지 미국에서 또 중국이나 한국, 일본을 방문하면서 나름대로의 제스처, 이런 국면들을 만드는 상황. 그렇다면 리스크의 정점 부분에서 우리가 주식을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을 가지고 가는 업종 부분 쪽으로 공략의 대상 포인트를 잡자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디커플링을 보이고 약세를 보인 요인 딱 하나가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니죠. 그죠? 업종의 실적이나 이런 흐름들 때문에 사실 1950포인트까지는 떨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죠? 1950포인트 이하로 내려온 흐름들은 지정학적인 흐름까지 좀 가미가 된 부분이다라고 보면 지금은 여타 업종 정말 힘드실 겁니다. 산업재나 소재를 들고 계신 분들도. 그러나 지수가 1950 이상이 오는 날까지는 지금 조금 더 어려워도 시간을 좀 갖고 견디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역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하고 차가운 그런 이성을 갖고
투자에 좀 임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 그런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함께 해봅니다. 조성호 과장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코스닥 시장 좀 봐주세요. 오늘 코스닥 지수 장중에 굉장히 많이 밀렸잖아요. 많이 밀릴 때 뭐가 진짜 많이 밀리나 하면 쭉 살펴봤더니 그동안 좋다 했었던 전자결제 관련주 쪽으로 확 그 매도 물량이 쏟아지더라고요. 다행히 낙폭 줄이긴 했는데 좀 우려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수급의 극단적인 양극화 이게 지금 정점에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은 좀 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좀 화학주 많이 빠져가지고 되게 민망한 어떤 방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 그 와중에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장이겠죠. 왜냐하면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경기 민감주의 급락이 나왔을 때 이 대형주를 투매하고 그 수급이 중소형주 신고가 뭐 고점 갱신하는 종목들을 쫓아갔었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고, 그러니까 투매가 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신고가 종목들은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수급 양극화의 어떤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어떤 정점에서의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제 코스닥의 어떤 급락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급락의 주범들이 그동안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았던 예를 들면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뭐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의 급락을 주도했고, 그리고 그 수급이 이번 주에 그럼 어디로 갔느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지난주에 그렇게 급락을 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최근에 특히 기관의 수급들이 매일매일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의 양극화, 이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서 지금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눈에 크게 지금 띄지 않는 이유는 역시 북한 리스크,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더욱더 크게 지금 우리 시장 이성적인 판단을 굉장히 좀 억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코스닥의 급락, 뭐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코스닥의 주도주의 급락 이런 부분들, 뭐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결국에는 뭐 서로 그러니까 서로 연쇄 반응을 하면서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좀 불러일으켰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그도 어제는 그럭저럭 좀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들, 수급의 양극화, 이 극단적인 정점에서 이거 이제 지각 반영하면서 오늘 좀 많이 밀렸던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을 볼 때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할 때는 코스닥이 맞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워낙에 잘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끝이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전 개인적으로 코스닥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코스닥 시장을요. 물론 코스닥 안에 있는 우량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올라갈 때는 정말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내려올 때는 계단으로 안 내려오고 그냥 뛰어내립니다. 예, 뛰어내리죠. 그렇죠? 지금 그러네요. 코스닥의 최근의 네. 흐름들 보시게 되면은요. 2달 동안 올랐던 걸 그냥 이틀 만에 그냥 다 내뱉어버리는 이런 흐름들. 제가 그래서 이 변동성 때문에 코스닥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고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동안 코스닥에 있던 우량주들이 대거 코스피로 이동을 했었고요. 지금도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인 파라다이스도 지금 코스피 이전을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33위 인터플렉스 이 기업도 지금 코스피로 이전하려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 큰 이유가 코스닥의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실질적으로 좀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관점이라고 하면은 결국엔 우리가 대형주 쪽에서 뭔가 좀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시 주제로 돌아와 주세요. 전자결제 관련주 앞으로 간다는 겁니까? 만다는 겁니까? 전자결제 관련주는요, 제가 뭐 작년부터 뭐 코스닥에 뭐 4대 천왕 해가지고 게임엔터 전자결제 바이오 막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우려나 이런 부분들, 물론 SM발 어떤 실적 효과가 촉발이 됐겠지만 그때 급격한 조정을 받고요. 지금 재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성장성은 충분히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 올라 있는 주가를 실적으로 반드시 증명해야 되는 지금 숙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가의 앞날은 뭐 뻔하죠. 뭐 급락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 전자결제주, 일단 1분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 특히 이제 전자결제주라든지요,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 뭐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들 업종들이 정말 이 주가를 실적으로 증명해내는지를 본 이후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시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시장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하면서요. 특징적인 움직임 보였던 종목까지 한 가지 곁들여서 전자결제 관련주 점검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에는 굵직한 종목 하나 담아왔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네, IT주들이 그래도 버텨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LG전자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계에서 조금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LG전자 측에서 내놓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괜찮다고 합니다. 두 분의 시각을 함께 들어볼 텐데요. 두 분의 말씀 이제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간다. 아니면 조금은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OX로 두 분께서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칠게요. 어떤 거를? LG전자가 좋아 보인다. O. 아니면 조금 중립 이하다. X. 자, 하나, 둘, 셋. O입니다. 두 분, 오. 웬일이세요? 조성호 과장님, 시각부터 들어볼게요. 왜요? 뭐가 좋아 제가 보여요? 아마 연초부터 IT 이등주에 대한 관심은 제가 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역시 좀 LG전자였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엔 지금 LG전자가 상승하는 것은 역시 스마트폰 모멘텀이 가장 큰데, 삼성전자 딜레마가 우리 시장에 지금 퍼져 있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8조 7천억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6조 3천억이 스마트폰 관련 사업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조 3천억을 빼면 반도체가 한 1조 1천억 정도가 되고요. 디스플레이가 한 9천억, 그리고 가전은 한 5천억.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딜레마는 뭐냐면 이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데 지금 스마트폰 시장은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나 애플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경쟁자 위협에 봉착해 있다. 이 후발주자들의 맹추격.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애플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 구조를 보면 스마트폰에 너무 편중된 실적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좀 뭐 삼성전자를 좀 폄하하는 좀 그런 쪽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스마트폰 빼면 이거 껍데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의 어떤 실적에 의존하는 비중들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갤럭시 S4 이제 출시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면 그렇게 지금 모멘텀을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게 나오죠. 네. 왜냐? 지금 LG전자는 어찌됐건 후발 그룹들 중에서 이제는 독보적인 3위의 위치를 지금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선두그룹을 맹추격하는 거죠. 물론 역전은 뭐 어렵겠지만 그 격차를 좁혀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는요, 추격자들의 어떤 공격을 좀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리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 쪽에서의 실적은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 수급은 그렇죠. 삼성전자는 분명히 좋은 기업이고 실적도 좋은데 스마트폰 모멘텀으로 살려고 하면 갤럭시 S4의 판매량 추이를 봐야 될 것인데 이미 옵티머스 시리즈는 지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모멘텀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실적 의존도를 좀 낮추려면 결국에는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반도체 업황을 가지고 우리가 베팅한다 그러면 굳이 스마트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성을 해야 되는 부담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과연 살까? 아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 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삼성전자의 딜레마가 결국은 IT 2등주 쪽에 대한 어떤 반사 이익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IT 2등주가 현재 삼성전자보다 물론 삼성전자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겠지만 IT 2등주 쪽이 먹을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지금 시장 수급은 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LG전자의 어떤 스마트폰향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LG전자 김기주 대표께서도 오 외치면서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대표님 혹시 그 옵티머스 뭐 시리즈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실물로? 네, 본 적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옵티머스 프로를 이제 뭐 개통했다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말 예쁘던데요. 저는 그냥 이제 기사를 통해서만 사진을 통해서만 봤어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이거 삼성, 뭐 애플 못지않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좀 LG전자 주가가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떤 초점이에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07년도에 LG전자 2007년. 예, 8만 원에서 16만 원을 갈 때 그때 딱 한번 제대로 매매하고는 한 번도 매매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초콜릿폰이었죠. 그죠? 네. 기억나시죠? 추억의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출연하면서 거래소 쪽에서는 IT만 관심을 갖자.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네네. 뭐 제가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어떤 업종에 모멘텀이 생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 영업이익으로 가시화가 될 때만 접근을 하는 거죠. 저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소연 앵커하고 그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전엔 LG화학 그죠? 12만 원에서 53만 원까지만 매매하고 화학을 안 합니다. 지금도 화학주를 사라리면 저는 IT주를 사고 성장주를 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코스닥이 아까 이야기한 거에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주식들 변동성 많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은 이런 부분이지요. 주식은 개인 투자가가 좋아하는 쪽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가만히 편안하게 상승을 하면 이익 실현하는 물량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선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항상 변동성이라는 힘을 가지고 흔드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이에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됐죠. 제가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코스맥스를 제일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는데 한번 시세를 봐보세요. 그 변동의 흐름들을 갈 때 내가 어느 타이밍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시세가 나는 겁니다. IT 관점에서 비단 저는 아직까지 LG전자가 그렇게 다른 여타 IT보다 더 좋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5년 동안 줄기차게 16만 4천 원서부터 내려온 이후에 이제 월봉에서 추세가 전환하려고 하는 기술적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나름대로 지난번에도 분석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지금 기간조정 흔들림에 놓여 있고 이 기간조정 흔들림이 지나고 나면 2, 4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IT와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을 가장 많이 부각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IT 업종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하이닉스, LG전자, 뭐 제일모직, 뭐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유형의 IT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다른 여타 업종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의 추세는 한번 정해지면 그것이 변화하는 흐름들까지 상당한 시간을 소요를 하지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셔야지. 우리가 우량주라고 해서 옛날의 이름 맞습니다. 우량주 망할 확률보다 기업의 계속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을 58만 원에 사신 분이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항상 개인 투자가의 장점은 업종이 변화하고 힘이 실리는 쪽에 가서 움직이는 거죠. 저는 대형주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형주 시장이 아니에요. 대형주 시장이 아니다 보면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에 성장을 먹고 가는 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코스닥이냐 코스피냐 이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하락의 주범이었었던 건 코스닥이 변동성을 세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업종의 변동성이 컸었던 거죠. 그래서 카지노 관련도 세게 변동을 네네. 보여줬고 그동안 상승 흐름을 그러니까 산업재 소재 조선, 철강, 건설, 기계, 화학, 정유 이쪽만큼 하락하지 않았던 업종 부분들의 변동성이 세게 나온 것뿐이에요. 그런 변동성을 통해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에 오늘 그런 변동성이 나타나면 반등하면 매도입니다. 그죠? 또 올라가서 추세를 만들면 그때는 매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불황이고 저성장 구조라는 건 머릿속에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직은 2013년은 저성장 기조로 더 이어갈 확률이 높고 그런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업종 그 부분을 공략의 포인트로 잡으셔야죠. 그게 여러분들 뭡니까? 화장품, 제약, 바이오, 문화, 게임, 그죠? 그 뭐 카지노 이런 쪽 음식료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내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가는 거고 그런 가운데 맞습니다. 거래소가 상당폭 밀리는데 코스닥만 주구장창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시 한 번에 흔들릴 때 내가 타이밍을 어떻게 가느냐. 그게 매매의 급소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잡아서 가는 거지 어느 한쪽의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0포인트 이하는 우리가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주식들 암만 산업재 소재의 영업이익이 안 좋다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빠졌다. 1950포인트 이하로 빠진 자리는 좀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찔끔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을 가지고 먹으러 들어가는 건 저는 반대예요. 예전에 보수비법에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주구장창 하락 추세로 갔는데 월봉 하나 양봉 났다고 흥분하지 마셔라. 그런 종목은 매물이 많기 때문에 그 순환하는 업종이 순환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김기수 대표님 완전 집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전의 기수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코너가. 네, 대표님의 말씀은 잠시 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이미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또 이제 얘기거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볼 거고요. 끝으로요, 조성 과장님께서 내일을 위한 전략 간단하게 한 말씀으로 좀 압축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수학 통계적인 부분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코스피가 PER 뭐 8배 수준까지 내려왔고 PBR이 1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싸다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성적인 판단으로 지금 사실 매매에 임하기엔 너무 지금 심리적인 요인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북한 리스크는 사실 정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죠. 이 리스크가 우리 시장을 어디까지 끌어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심리적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과매도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북한 리스크가 해소되고, 뭐 이를테면 이제 그 북한 리스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던 1950포인트 정도까지만 뭐 회복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부터 뭐 엔저의 방향성을 얘기할 것이고, 뭐 추가 경정 예산을 얘기하면서 좀 더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겠지만, 지금 심리적인 요인들이 너무 크게 지금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베팅.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과감한 베팅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굳이 이런 장에서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승부사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북한 리스크 해소가 되고 1950선 내지 60선까지 반등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충분히 이성적으로 또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들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섣부른 바닥 뭐 이런 예측보다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급의 극단적인 어떤 쏠림 현상, 그러니까 지금의 수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것이 지금 추세화되는지 이런 부분만 좀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시장이 좀 안정되고 반등이 나올 때는 결국엔 거기에 수익의 답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두 분의 시각 들어봤습니다. 김기수 대표와 함께 동부증권 잠실점 조성호 과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